자, 오늘은 삼각함수 활용인데 단원 이름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예전에는 어떤 제목으로 나왔었냐면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과 삼각함수.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 근데 지금 활용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책 아무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이 새끼야. 그랬어야지. 일단 조금은 그냥 봐. 덥다. 문 좀 열까? 하트. 내 마음이 하트. 자, 보셔요. 사람은 누구나 심장 하나쯤은 품고 다니잖아요. 그치? 그치, 승근아? 그래요. 자, 그래서 삼각형과 삼각함수인데, 수학에는 제목에서부터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 제목이 삼각형과 삼각함수였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삼각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고, 삼각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무언가를 해결할 때 뭐를 이용하자? 삼각함수를 이용하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삼각형의 수학적 정의는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이니까 각각의 꼭지점으로는 A, B, C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이 꼭지점 A에 마주보고 있는 변, 그걸 우리는 대변이라고 얘기하고 스몰 a로 표현하고요. 여기 놈이 스몰 b, 스몰 c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삼각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의 변 A, B, C와 세 개의 꼭지점에서 이루고 있는 내각, 세 개의 내각, 각 A, 각 B, 각 C,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를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6요소 중에 몇 개인가를 주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즉 바로 이 6요소를 찾는 거를 우리는 삼각형을 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삼각형을 푼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단원에서 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삼각형을 푸는 거, 삼각형의 요소들을 찾는 겁니다. 몇 개의 요소를 주고 나머지 요소를 찾아라라는 거라고. 그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나머지 요소를 찾을 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공식이 바로 뭐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요소들을 찾을 건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활용하느냐? 그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 조건들은 우리 각각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건지 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오늘 코사인 법칙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일단 선생님 한번 고민을 해볼게. 자, 사인 법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여기 원에 하나 있습니다. 원 주위에 두 점을 잡을 거예요. A, B라고 두 점을 잡고 이 A, B를 연결한 걸 우리는 원에서 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원 주위에 또 다른 한 점을 잡아서 A, B의 양 끝에서 이렇게 선분을 연결했을 때 요 놈을 우리는 호 AB 또는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원주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 또는 호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꼭지점의 위치 또 다른 C의 위치가 어디에 되든지 간에 그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중3 때 배운 거죠. 그리고 현 하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일 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현일 때 이때의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된다? 직각인 90도가 된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전제하고 요 옆에다가 사인 법칙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각의 꼭지점 ABC에서 이루고 있는 내각
내각은 안내자 쓰는 내각 요 얘기하는 거야. 네 개의 각이 아니라 세 개의 내각이 있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사인에 비례한다. 이게 사인 법칙의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다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대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의 세 변 A 대 B 대 C라는 이 변의 길이의 B는 결국 뭐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A의 대각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요거하고 서로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A, B, C라는 세 변에 관한 어떤 문제를 우리는 세 개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 대 B 대 C와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C 오해하지 마세요. 각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각의 뭐에 비례한다고? 사인 값에 비례한다고. 사인 값에 비례한다고 요거를 생각해 놓고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 알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인 A분의 스몰 a 요거분의 요거를 뜻하는 거야. 요 놈과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의 값은 전부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라는 거야. 사인 값과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B는 모두 다 일정합니다라는 거고 그 일정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있죠?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그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2R이니까 지름인 거야. 외접원의 지름. 자, R이 뭐라고?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2R이니까 지름값과 같다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자, 잠깐 이 원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다가 원 하나만 좀 다시 그리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원주각의 크기는 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호의 양 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항상 그림 개떡같이 그렸는데 여기는 직각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을 여기를 A, B, 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게 바로 2R이죠.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2R의 길이가 지금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 A, 스몰 a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요 길이가 스몰 b, 요 길이를 스몰 c라고 하면 각각의 내각에 대한 사인을 확인해 볼 겁니다. 굳이 지름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우리 삼각비, 삼각함수 그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인 a는 얼마가 되죠? 사인 a는요 뭐의 사인 값이야? 요각의 사인 값이잖아. 요각의 사인 값은 사인 90도니까 그대로 얼마야? 그냥 1이겠지. 1 사인 90도니까 자 사인 b를요 주어진 삼각형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각의 사인 값이니까 뭐분의 뭐가 돼요? 얘분의 얘가 사인 b겠지. 얘분의 얘 맞니? 맞아요. 그럼 뭐분의 뭐란 얘기야? 2R분의 b. 얘는 뭐가 된다고? 2R분의 b가 된다고. 따라서 요 놈을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b분의 b가 뭐하고 똑같아져? 2R하고 똑같아지겠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요번에는 사인 c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인 c는 요각의 사인 값입니다. 그럼 뭐분의 뭐가 돼요? 2R분의 c가 되겠지. 그럼 요 값은 2R분의 c와 같아질 거고 따라서 요 놈도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사인 c분의
C가 뭐하고 똑같아져? ER하고 같고요. 같은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서로 같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sin B, sin C지만 sin A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식들은 전부 요 식의 변형식들입니다. 변형식들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면 돼요.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식의 변형들이에요. 우리 책을 살펴보면 204쪽에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205쪽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나머지 얘기들, 요 얘기와 요 얘기가 205쪽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204쪽과 205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우리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부터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할까?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BC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나는 여기서 A와 B를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곱하기 끼인 각이 누구니? C 사인 C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 똥꼬들아,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값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잊어버렸어요? 그거 당연한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요 변의 길이 A, 요 변의 길이 C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가 어떻게 돼? C 사인 B 이렇게 하면 높이가 되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A 곱하기 높이 대신에 C 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잖아. 삼각형의 넓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인 C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인 C. 사인 C는요. 어디 써 있어? 사인 C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죠?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R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놈을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4R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니? A 곱하기 B 곱하기 C.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면 우리는 다시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요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고1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서 세 꼭지점 이용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과 세 변의 둘레 이용하는 넓이도 있었어. 나중에 한번 다 선생님 정리해주긴 해줄 건데 지금 일단 새로 나온 거부터. 자,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 뭐를 알면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4R분의 ABC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요거까지 하나 추가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사인 법칙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우리 메가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메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잘생긴 이 녀석이 지금 1교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좀 애매하고요. 자, 여러분 207쪽 한번 볼까요? 207쪽. 207쪽 보면 207쪽에 사인 법칙 집중 연습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공식 기본적인 거 암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만 빠르게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이어서 어디 문제를 볼 거냐면요. 예제 문제를 좀 들여다봅시다. 208쪽으로 갈게요. 삼각형을 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각형 ABC에서 첫 번째 편 A의 길이가 6 루트 6이고요. 각 A가 몇 도예요? 60도고요. 각 B가 뭐래요? 75도랍니다. 이때 C, 변이의 길이야. 변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자, 일단 문제 형태를 보자. 보세요. 각이 두 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요 놈은 변이 하나 주어져 있지? 그리고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각 중에 하나가 요 놈과 요 놈이 요 각의 대변, 요 변의 대각이야. 이렇게 각 두 개와 변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때 바로 우리는 뭐를 구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자, 다시 뭐 이용했을 때? 한 변과 두 개의 뭐가 주어졌을 때? 각이 주어졌을 때,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를 이용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이게 다는 아니야. 일단 하나 기억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셔요.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변 C를 구하라고 그랬어. 지금 변 A와 각 A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뭐를 이용할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의 값이 일정합니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우리는 변 C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사인 C가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사인 C 어떻게 해요? A의 각의 크기와 B의 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각 C의 크기는 저절로 준 거는 상관없잖아.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하면 몇 도여야 되지, 주영아? 180도여야 되니까 180도에서 요놈 빼면 몇 도 나와요? 45도 나오죠. 따라서 요 공식을 그대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사인 60도. 바로 갑시다.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화를 내고 그래. 그렇다고 하면 되지. 2분의 루트 3 분의 6 루트 6이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분의 C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C의 값만 우린 구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C의 값은요. 요거 먼저 계산해 버릴까? 루트 3 루트 2 약분 될 거고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 12 루트인가요? 네. 맞니? 12 루트. 그럼 C는 12 루트 2 곱하기 요놈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약분 슥슥 뭐야 답도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사인 법칙에 집어넣어서 산수만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찬찬히 풀어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여다봅니다. A는 4 루트 2고 B가 4랍니다. 그리고 각 A가 몇 도래요? 135도래요. 이때 뭐의 크기? C의 크기를 구하라. 자, 요거는 각 C의 크기입니다. 주어진 조건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요번에는 변이 몇 개 주어졌어요? 2개. 그리고 한 각이 주어졌죠? 두 변과 한 각인데 그 각이 A, B 말고 각 C가 아니고 이 A 또는 B의 뭐? 대각이 하나 주어져 있어. 각 C가 아니라 각 C가 주어지는 경우는 말고 A, B라는 두 변이 주어져 있고 각 A 또는 각 B가 주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변과 그 두 변의 한 대각.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졌는데 한 각이 그 두 변 중에 하나의 대각이 주어질 때 이때도 우리는 뭐를 사용할 거다?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지는 경우. 이 두 개의 각은 아무 각이어도 상관없어.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를 이용하면 나머지 한 각은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한 변과 두 개의 각. 그 다음 두 변과 한 각인데 그 한 각이 뭐일 때? 대각일 때. 이때 우리는 뭐를 이용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A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A분의 A와 누가 똑같아져요? 사인 B분의 B가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인 B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숫자를 한번 실제로 대입해 볼까요? 사인 135도 얼마니? 사인 135도 2분의 루트 2예요? 맞니? 금방 또 안 나와, 그죠? 2분의 루트 2 맞아요? 2분의 루트 2 분의 A가 얼마? 4 루트 2는 사인 B, B는 모르니까 B 분의 얼마? 4. 이렇게 사인 B의 값을 먼저 찾아볼 겁니다. 루트 2, 루트 2 약분되고요. 그러면 사인 B는 어떻게 되냐? 8분의 4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자는 얘기냐면 각 B의 크기를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 지금 한 각이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각이 둔각일 수는 없죠. 왜냐면 두 각이 둔각이면 두 개만 더해도 180도가 넘어버리니까 안 된다고. 따라서 하나가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일 테니까 2분의 1이 되는 예각, 각 B의 크기 얼마란 얘기야? 30도. 됐습니까? 그러면 각 A가 135도고 각 B가 몇 도니까? 30도니까 그걸 통해서 각 C의 크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개 더하면 뭐 또야 165도니까 그럼 얘는 15도 나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은 사인 법칙만 배우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까지 하면은 언제 사인을 쓸지 언제 코사인을 쓸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놓으란 말이야. 한 변과 두 개의 각, 그 다음은 두 변과 한 각인데 그 한 각이 뭐일 때? 대각일 때. 이때는 뭐를 사용한다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낸다고요. 알겠죠?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그 옆에 209쪽에 있는 예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봅니다. 예제 2번. 자, 삼각형 ABC에서 4분의 A와 3분의 B와 2분의 C가 같을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첫 번째. 자, 이거부터 할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뭘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이거? 각의 사인 B는 A 대 B 대 C,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고. 사인 A는 변 A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복잡한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해서 풀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사인 B는 B로 바꾸고 사인 C는 C로 바꾸면 돼. 엄밀히 말하면 실제 길이는 아니고 뭐가 같다는 얘기야? B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우리는 B가 주어진 거죠.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혹시 이거 보고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몇 대 몇 대 몇인지? 네, 그대로 4대 3대 2입니다. 저 순서대로, 분모의 순서대로 4대 3대 2예요. 혹시라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 번만 딱 설명을 하면 요놈의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놈을 상수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4K. 그쵸? 4분의 A가 K니까 B는 3K, C는 2K가 될 거잖아. 그럼 요 세 개의 B가 4K 대 3K 대 2K면 K가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대로 뭐가 돼? 4대 3대 2가 될 거라고. 그게 뭐하고 똑같아진다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하고 같다고요.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분수꼴로 나와 있죠? 분수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 플러스 2 사인 C 분의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 자, 이거를 정석적인 풀이 방법, 원래 풀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씁니다.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모두 같은데 이게 누가 똑같다고 그랬어? 이 R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맞죠? 그럼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일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원칙적으로는. 사인 A 대신에 뭐 쓴다고 민규야? 사인 A 대신에 뭐 쓸 거라고?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 쓸 건데 2 곱해져 있으니까 2A 빼기 2R분의 B 더하기 2R분의 2C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가 모두 2R로 나눠졌으니까 똑같이 분모 분자에 2R 곱해도 상관없겠죠? 결국 곱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분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모는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야.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인의 값은 뭘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변의 길이로 바꿔서 그냥 쓸 수 있다고. 사인 A 대신에 A, 사인 B 대신에 B, 사인 C 대신에 C 써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 값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대로 갑니다. 뭐 이용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요거 이용하는 거죠. A가 얼마라고요? 4K. 그럼 2A는 8K 빼기 B가 3K 더하기 2C니까 4K 분의 분자는요. A가 얼마? 4K 더하기 B가 3K C가 2K. 그럼 분모는 9K 분의 분자도 9K.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1.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뭐라고? 요 사인 대신에 뭐를 쓰자? 대변의 길이를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분수에 관한 문제일 때 특히 그렇고, 대본의 문제는 이렇게 분수가 관한 문제 나와. 계산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210쪽으로 가볼까요? 예제 3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자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A 사인 A가 B 사인 B를 만족한대요. 이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하시오 그랬어. 이제는 쌤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바로 갈게. 사인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A. 사인 B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B. 그럼 결국 얘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AB가 지금 문제 선생님 너무 빨랐나? 삼각형의 형태 물어보고 있어요. 삼각형 형태. 그리고 A하고 B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 이런 얘기라고. 되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다음 예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인 법칙이 거의 다 끝나가요? 아니, 다 끝났어요. 사인 법칙.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에 대하여 그림 그려가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세 지점이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대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104, 여기가 148, 그리고 여기가 48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때 B,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삼각형의 의미로 보면 꼭지점 A와 마주보고 있는 놈이니까 스몰 a라고 쓰면 될 거고 이거 구하래요. 문제의 조건에 뭐 주어져 있어? 한 변의 길이 주어져 있고 두 내각 주어져 있죠?
한 변과 두 내각이니까 뭐 이용하자? 사인 법칙 이용하자. 사인 법칙 이용하자. 그럼 뭐를 이용할 거야? 요 변 주어졌으니까 요 변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얼마? 요놈.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인 말까지 안 나오네. 사인 48분의 148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놈 A.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사인 A 들어가야 되잖아. 어느 각? 요놈의 대각, 요놈. 그럼 요각 104, 48이니까 152.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38도인가요? 그럼 뭐 찾자는 얘기야? 사인 38도. 아마 문제에서 요거 주었을 거라고. 산수가 사인 28도. 다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져 있는 값만 집어넣어서 산수해주면 돼. 그럼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그대로 집어넣어 산수만 해주면 되니까. 자, 지금까지가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 다음 단에 나오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나면 여러분들이 피부에서 느끼기에는 코사인 법칙이 더 어렵다고 느낄 거야. 왜? 거기 문자는 변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잘 잡아두면, 공식만 잘 외워두면, 외우는 게 잘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외울 건 좀 외우시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도 여러분들 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은 다 일단 마무리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교시에는 뭐를 할까요? 사인 법칙에 있는 유제 문제들 있죠? 그것들 한번 풀어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2교시 이어서 할게요.